자, 357페이지 제2절 건축물의 건축 절차 잠깐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요. 자, 건축주가 자, 건물 지을 때 자, 3명과 계약합니다. 자, 계약. 자, 첫 번째 누구랑 할까요? 첫 번째 1번 누구랑? 건물 지으려면 가장 먼저 누구랑 하죠? 설계자. 자, 두 번째 누구랑? 설계한 대로 건물 지을 시공자, 공사 시공자. 세 번째, 설계한 대로 시공자가 똑바로 건물을 짓나 안 짓나 관리 감독하는 자 누굽니까? 공사 감자야. 자, 이렇게 4명, 이렇게 건축주와 설계자 따라합시다.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요 4명을 뭐라 할까요? 따라합시다. 건축관계자. 그래서 네 놈, 둘, 셋, 넷, 한마디로 우리는 건축관계자라고 한다. 옛날에요, 이것도 시험 나왔어요. 다음 중 건축관계자가 아닌 자: 1번 건축주, 2번 설계자, 3번 공사시공자, 4번 공사감리자, 5번 허가권자. 정답? 그렇게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시험에는요, 이런 것도 열 뻗치도록 시험 문제가 나오고, 이게 머리만 긁고 뭐더라 하는 것도 나오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열 뻗치는 문제가 나올수록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쉬운 것도 나온다. 그러면 건축주가 나중에 이제 좀 더 갑시다. 자, 건물을 지으려면 뭐 합니까? 뭘 받죠? 허가 받죠, 그죠? 허가. 요 사이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뭐죠? 허가 받기 전에 뭐가 나오죠? 그 사이에 나오는 게 뭡니까? 사전결정. 사전결정이 바로 요게 나오고요. 자, 허가권자 누구죠? 1. 원칙,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예외, 특권. 내용은 배웠고요. 자, 얘네들이 뭐합니까? 자, 착공 전에 잘 보세요. 미착수 몇 년? 2년. 그러니까 2년 이내만 착공하면 돼요. 근데 광명시장 입장에서는 제 건물을 언제 짓는가 모르잖아요. 그죠? 착공할 때 반드시 신고합니다. 뭐 한다고요? 착공 신고하면 이때 착공 신고예요. 다른 말로 공사 계획 신고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착공 신고, 공사 계획 신고인데 요때 자, 미착수 몇 년? 2년. 취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취소하여야 한다. 그렇죠? 요때 공장 몇 년? 공장은 3년. 신고는 몇 년? 1년. 연장 1년. 이렇게 연장 1년 있었죠. 자, 착공 신고하면 그 다음에 뭐 하죠? 시공해요. 요때 감리자 지정합니다. 줄여가지고 지정하고요. 자, 시공해서
일정 기간 지나가면 이제 공사가 어떻게 돼요? 공사가 완료되겠죠? 되면은 뭐 하면 이제 뭘 받아요? 사용 승인 받죠. 사용 승인. 그럼 사용 승인권자가 누구냐? 바로 허가권자고요. 자, 얼마 내에 할까요? 7일 내에. 7일 내에 허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사용 승인 받은 이유는 건축물을 이제 사용하면 돼요. 건축물을 유지하고 관리하겠죠? 누가 할까요? 당연히 건축물의 누구요? 소유자 또는 관리자 합니다. 그런 다음 오래되면 이제 철거할 수도 있고, 그죠? 또는 멸실 나올 겁니다. 철거, 멸실까지입니다. 여기까지예요. 나 철거하랍니다. 그러면 철거하기 얼마 전? 철거 3일 전에 신고하고요. 멸실됐다. 그러면은 얘는 사고죠, 그죠? 멸실 후 30일 내에 신고하면 된다가, 여기까지가 건축 절차의 전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절차예요. 자, 그 내용 중에서 먼저 여기 보세요. 설계자하고 할 때 반드시 설계할 때 반드시 건축사가 해라. 건축사 설계할 때 이러한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하라. 허가 대상, 신고 대상, 리모델링. 책 봐요. 책 거기 보세요. 자, 357페이지 상가로 1번 건축사의 설계 대상, 허가, 신고, 리모델링입니다. 가설 건축물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뭡니까? 리모델링 할 때는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하라. 다만 밑에 박스 안에는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뭐냐? 신고 대상 중 일부예요.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하세요. 1번 뭐냐? 바합이 85 미만의 증개제. 저를 봐요. 우리가 신고 대상이 85 이내죠. 그죠? 그러니까 85짜리는 증개제는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하고 85 미만은 건축사가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잖아, 이거는. 그지? 신고 대상 중 일부니까요. 2번, 200 미만, 3층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 요거는 건축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 밖에 대통령령 몇 개 있지만, 그것까지 다 알기에는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1번과 2번만.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착공신고 등 상가로 1번만 동그라미 하세요. 쉽게 할게요. 두 번째 줄, 중간에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착공신고입니다. 착공신고. 다른 말로 뭐라고요? 이거 바로 착공신고가 공사계획 신고랑 같은 말입니다. 착공신고가. 다만 기존에 건물 짓기 전에 옛날 구건축물 있죠. 그 철거할 때 착공 예정일을 거기에 기재했다면 이미 한 거잖아요. 그때는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넘깁니다. 이때 착공 신고 대상이 뭐냐? 요겁니다. 허가, 신고, 가설 건축물의 허가입니다. 요겁니다. 착공 신고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허가 대상. 두 번째 신고 대상. 세 번째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가설. 요것만 착공 신고합니다. 얘만. 그러니까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착공 신고 안 하고, 하나 더 있죠. 아까 전에 협의 대상 국가 지자체 협의 대상 공용 건축물도 착공 신고하지 않습니다. 착공 신고도 안 하고, 아까 있잖아요. 협의 대상은 착공 신고도 안 하고, 어디입니까? 이게 사용 승인도 안 받고, 그렇죠. 요것만 세 가지만
착공 신고하고 얘네들만 또 사용 승인 받는 겁니다. 착공 신고한 것들만. 그 다음에 2번 공동성명 서명. 공사계획을 신고할 때 가운데 줄거봐요. 공사감리자 줄거세요. 공사감리자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해라. 미리 시공자가 얘구나, 감리자가 얘구나 미리 알 수 있죠. 이럴 때 3번 착공신고 통지입니다. 며칠 내에? 3일. 저를 봐요. 그냥 신고 대상은 뭡니까? 5일. 그죠? 그런데 허가권자는 신고받고 얼마 내에? 3일 이내에. 3일 착공신고 요거는 바로 3일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등등등등을 통지하고요. 만약에 2번 3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 등등을 아시겠죠? 통지 안 하면 줄 거세요. 그 3일이 끝난 날 다음 날에 줄 거예요. 다음 날에 신고 수리된 걸로 간주해 버립니다. 착공신고는요. 건축 시공 그 다음에 오른쪽 공사 감리입니다. 감리. 시공은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감리. 1번 건축주가 지정합니다. 건축주는 내 건물이니까 마지막에 공사 감리를 하게 해라. 공사 감리자로 하여금 감리자 지정해서 감리를 하게 한다. 넘겨보세요. 이럴 때 1번 보시면 반드시 건축사로 지정해라. 저를 봐요. 감리자가 설계도도 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설계 도면도 못 보는 자가 뭘 감리자입니까? 그러니까 건축사가 가장 좋죠. 그죠? 설계한 도면대로 건물을 똑바로 짓고 있나 없나 건축사가 최고잖아요. 그죠? 건축사로 하여금 감리자로 지정해라. 1번 반드시 허가와 2번에 리모델링은 아시겠죠? 허가와 리모델링 할 때는요. 허가 리모델링 할 때는 바로 반드시 건축사로 지정하고 2번 다중 이용 건축물 있잖아요. 아까 제가 바합 5천 이상 16축 이상 건축물 있죠. 이런 큰 건축물이죠. 다중 이용 건축물은요. 첫 번째 줄 거세요. 건설기술 용역업자 건설기술 용역업자이거나 마지막 줄 또는 건축사. 그러니까 건축사는 다 돼. 다 됩니다. 허가, 리모델링은 건축사. 다중이용 건축물도 건축사인데 큰 건축물이다 보니까 건설기술 용역업자도 유일하게 감리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쌍가루 4번입니다. 4번. 시공자의 위반 시 감리자도 조치입니다. 가로 1번 동그라미 하세요. 가로 2번 동그라미 하세요. 오른쪽에 361페이지입니다. 쌍가로 4번에 가로 1번 동그라미, 가로 2번 동그라미 하시고요. 예. 가볍게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공사 감리자는 공사 감리할 때에 이 법 등등에 따라 명령이나 처분, 그 밖에 법령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 시공자가 설계도면대로 공사하지 아니하면 주인에게 이릅니다. 건축주에게 알린 후에 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 하며 시공자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다시 한번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 공사 중지 요청받은 시공자 정당한 사유 없으면 반드시 중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로 2번 감리자는요 시정이나 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또 공사 중지 명령 요청 받고서도 공사를 계속하면 그때 뭡니까? 허가권자에게 보고합니다. 이거는 가볍게 읽어보면서 봐야 돼요. 자, 5번 상세 시공 도면의 작성 요청 줄 거예요. 연면적이 5천 이상 큰 건축물이죠. 큰 건축물인 5천 이상인 건축공사의 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공자에게 줄 거세요. 상세 시공 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가 있다. 쌍가로 6번 동그라미 하세요. 감리자는 끝에
감리일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밑에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줄 것이에요. 중간중간마다 감리 중간 보고서를. 마지막 완료하면은 감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누구한테?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요. 그 제출받은 건축주는 줄 겁니다. 중간감리 보고서와 감리 완료 보고서를 첨부하여 나중에 사용승인 신청할 때 제출 같이 해야 합니다. 3절, 요거 사용승인입니다. 사용승인. 승인. 1번 사용승인 대상입니다. 똑같죠? 그죠? 밑에 박스 안에. 똑같죠? 요거. 착공신고한 얘가 바로 똑같이 뭡니까? 얘가 바로 뭡니까? 똑같이 사용승인을 받는 겁니다. 거기 밑에 건축허가, 건축시고,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요겁니다. 위에 건축주가 다음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에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 감리자가 요걸로 또 공사 시공자로 바꿔냅니다. 주의하세요.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줄 거예요. 감리 완료 보고서. 당연히 시공자가 아니죠. 밑에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해요.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쌍가리 2번 며칠 내에 7일 이내에는 사용검사, 쉽게 말하면 검사 실시하고 합격하면 사용승인서를 내주어라. 넘깁니다. 쌍글 한번, 어렵잖아요. 건축물의 사용시기.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누가 아니면 당연히 사용할 수가 없다 등등이죠.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할 수가 있다. 어떤 경우 1번 쌍가로 2의 기간 내 바로 7일 내에. 얼마 내에? 저를 봐요. 이렇게 7일 내에 사용승인서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 사용승이 떨어진 걸로 간주해버려요. 그래서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면 사용할 수 있다. 또 있어요. 2번 끝에 임시 사용승인을 한 경우죠. 임시. 마지막 줄. 예. 임시. 건물을 동시에 한 개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첫 번째 건축물은 그죠? 임시 사용승인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있고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임대료 등등 받아가지고 또 두 번째 건축물을 짓는 경우가 있고요. 또 조건부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럼 쌍가로 4번입니다. 임시 사용승인이 뭐냐? 즉 가로 2번 특히 2번. 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임시 사용승인 기준에 줄 거예요. 적합한 경우, 당연하죠.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 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 등, 식수가 뭐요? 뭐가 물이야 이게? 뭐예요? 나무. 한 장에 끝내. 식수 등 조경.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얘기예요. 하필이면 건물 지었는데 추울 때야. 12월달, 1월달 추울 때 완공된 거예요. 조경 안 하면은 사용성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 나무 심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봄에 날 따뜻해지면 그때까지 내가 적용할게 라고 조건을 걸고 임시 사용승인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부 임시 사용승인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방금 말로 설명했고요. 마지막 줄 거세요. 조건으로 임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3번에 기간 몇 년 이내? 그렇죠. 2년 이내고요. 다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임시 사용 승인의 연장은요, 횟수나 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뭐 1회 몇 년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연장할 수 있다. 그냥. 의제 5번 줄 겁니다. 건축주가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 승인, 준공, 검사 또는
등록 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까지만. 그러니까 사용승인 받으면은 뭐 다른 법률에 뭐 국토법상 중공검사나 다 같은 거니까 다 동시에 다 받은 걸로 간주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넘깁니다. 이제 나머지는 뭐 볼 거 없고요. 368페이지. 4절 건축물의 유지관리. 요거요. 유지관리 요거 여기입니다. 누가 한다고요? 유지관리? 소유자나 관리자가 하죠. 관리자. 2번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인데 첫 번째 정기점검. 건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용승인 받고 10년이 지나 10년 동그라미 하세요. 10년이 지나고, 그죠? 10년이 지나고 이후 2년마다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그럼 몇 년이죠? 12년째죠. 12년, 14, 16 하겠죠. 2년마다 줄 거예요.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박스 안에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하세요. 두 개만. 1번 어떤 건축물 한다고요? 다중이용 건축물. 2번은 뭐냐? 집합 건축물입니다. 집합 건축물인데 연면적이 얼마? 3천 이상일 때 집합 건축물 3천 이상. 그런데 다만 관리주체득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왜?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하니까. 그죠? 하니까. 그 다음에 가로 2번 통지. 특시 특도시구는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에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 등등을 줄거세요. 2년이 되는 날, 그죠? 아까 얘기죠? 12년.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줘라. 12년째 되기 3개월 전에 알려줘라. 그 뜻이죠. 쌍가리 2번. 수시점검 줄 거예요. 정기점검 대상인 건축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정기점검 대상인 건축물. 아까 전에 박스 안에 1번과 2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만 줄 것이고요. 4번. 점검 결과 보고. 자,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실시했을 때 마친 날부터 얼마 내에? 30일 내에 결과를, 그죠? 특시 특도 시군구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그것까지고요. 그 다음에 3번 건축물의 철거 등 신고입니다. 1번 철거 신고 나오죠? 허가 신고 답니다. 허가 신고. 허가 동그라미, 신고 동그라미. 얼마 전까지? 3일 전에 신고하라. 그 얘기죠. 허가 대상 건축물이건 신고 대상 요겁니다. 요거. 3일 전 이거나 이거는 허가 대상 건축물, 그다음에 신고 대상 건축물 전부 다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멸실 신고. 멸실 후 30일 이내 신고한다는 것까지. 자, 나머지는 뭐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우지 않을게요.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1번 대지의 안전등인데요. 총 4가지인데 쌍가로 1번 동그라미 하시고 쌍가로 4번 동그라미 하시고, 자 2번 3번은 복습할 때 읽어주면 되겠어요. 1번 대지와 도로면과의 관계 줄거세요.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들어봐요. 여기가 도로, 대지 낮아. 그러면 어때요? 도로 위에 비만 오면 물 다 넘어올 거 아니에요. 낮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이 원칙이에요, 원칙. 물이 아무리 와도 우리 집으로, 우리 토지로, 대지로 물이 안 들어와. 그러면 관계없잖아요. 다만 대지에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으면은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원칙과 예외지 무조건 안 된다. 틀려요. 그거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원칙 안 되지만 예외 된다. 아시겠죠? 4번 옹벽 손괴 무너져 내린 그 뜻입니다. 밑에
박스 안에 1번. 성도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대 1.5. 1이 수직이고 1.5가 수평입니다. 이런 경우죠. 여기 대지가 이래 있는데, 산이단 말이죠. 여기다가 건물 짓고 싶어. 이렇게. 그렇죠? 여름에 비 오면 어떻게 돼요? 쉬 되니까 이렇게. 요게 1대 1.5예요. 수직이 1, 수평이 1.5. 이때 보면 요걸 봐요, 요거를 옹벽. 돌로 하든지 뭐 이렇게 단단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얘기, 이렇게. 이때 1m 이상일 때. 아시겠죠? 1대 1.5 이상으로 높이 얼마요? 1m 이상일 때. 반드시 뭐라고요? 옹벽을 설치해라. 옹벽. 큰 돌로 줄 만한 돌. 그런데 2번 보세요. 높이가 1m 이상이면 옹벽인데 만약에 2m 이상이면 뭘로 하라고요? 콘크리트로 하라. 그러면 이게 만약에요 2m 이상 돼가지고 여기가 만약에 콘크리트로 가져가자고요. 해서 이렇게 콘크리트 했어요. 이게 만약에 막혀 있잖아요. 그 여름에 비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단하기 위해서 이거 철심을 이렇게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파이프. 여기로 물 나오도록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나옵니다. 파이프 보일 겁니다. 중간중간에. 철심도 보일 겁니다. 요거 두 개 외에 다른 것이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요거 두 개는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3번이에요.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를 지지하거나 배수, 지지는 아까 철심, 배수는 파이프입니다. 요거 시설 외의 구조물, 외의 동그라미 했어요. 그러니까 지지하거나 배수를 위한 시설 말고 다른 것들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해라.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 철심은 튀어나와도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배수 위한 파이프도 조금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죠? 왜 이걸 내가 강조하나? 이렇게 시험을 해요.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이, 시설이. 외의 빼놓고 시설이 밖으로 하면 틀립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 2, 3번을 묶어서 봐주시고요. 2번 대지의 조경입니다. 조경의 뭐 면적이 건축물이 아니라 대지 면적이 200 이상.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이면 반드시 뭐라고요?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 밑에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번 녹지지역. 저를 봐요. 조경 왜 합니까? 왜 해요? 건물 지으면 왜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해요? 뭐 예쁘게 하기 위해서? 안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이게 좀 화학적으로 얘기하면 O2와 CO2의 교환이에요. 뭔 말이에요, 씨.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나무 없어 봐요. 그리고 현재 이걸 떠나가지고 10년 전에 홀째 내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도시 어디입니까? 대구예요, 대구. 대구. 여러분들 대전이 옛 이름 뭡니까? 대전 옛 이름 한밭. 한밭. 한밭이 대전입니다. 한밭. 그죠? 밭전자에다 하는 클 한자니까요. 그 다음에 대구의 옛 이름. 요거 물어보려고 내가 딴 거 얘기한 거야. 아는 분? 세 글자. 예? 달사구? 첫 글자가 달자는 맞아요. 달구벌. 달구벌. 왠지 압니까? 대구말로 사투리로 뜨겁다, 덥다가 달군다, 달군다. 달군다. 얼마나 뜨거우면 달구벌이에요. 달군다. 덥다 그 말이에요. 덥다. 그러니까 더우니까 대구에서 신호등 가끔마다 나무를 굉장히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1, 2도가 떨어졌어요. 나무 때문에. 그거를 벤치마킹 한 곳이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신호등마다 나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름 더울 때 나무 밑에서 쉬고, 그렇죠? 건너가고, 이런 경우는 나무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에 나무가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렇죠? 좋은 게 많잖아요. 뭐, 오토, CO2 교환 떠나가지고, 나무에서으로서 정서적인 것도 있고, 굉장히 좋은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무가 필수죠, 필수. 그런데 녹지 지역은요, 보생자, 나무 심으면 쪽팔리잖아. 다 나무인데, 주변이. 그러니까 적용에 대해서 예외를 두는 겁니다. 녹지 지역에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2, 3, 4 묶으세요. 2, 3, 4 전부 다 공장 건축물입니다. 공장. 그런데 2번 뭐냐? 공장에 있는 그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5,000 미만까지. 3번은 공장의 연면적이 1,500 미만까지. 4번 공장이 산업단지 안에 있을 때는 적용의 예외입니다. 5번 대지 연분. 대지에 연분이 있습니다. 나무 심으면 돼, 안 돼? 나무가 뭐라 그럴까요? 나무가 쪄들어. 아시겠죠? 연분 있는 곳에 나무 심으면요, 나무를 학대하는 겁니다. 개인 나무 심어놓고 우리 나무에 소금 열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에 도시 딱 보는 순간 배웠죠. 아까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입니다. 그죠?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은, 예, 적용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요. 의무적이니까요. 그 다음에 8번 동그라미, 9번 동그라미 하세요. 8번, 물류시설이죠. 1,500 미만까지 의무적인데, 가로번에 만약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을 때는 반드시 허가받습니다. 뭔 말입니까? 무조건 뭡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허가 신고를 떠나서 일단은 또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1,500 미만의 물류시설은 일반적으로 공업지역이 있겠구나. 그죠? 그러면 적용을 하지 않는데,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됩니다. 택배사가 주로 많이 있잖아요. 택배사들이. 한진택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주로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9번 관농자, 도시 외 지역이죠. 쉽게 말하면 녹지지역도 안 하는데 관농자도 안 하죠. 단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잠깐 봐주시고 넘기세요. 옥상에 내가 만약에 대지 위에다가 적용하고 싶은데 내가 일부 좀 쓰고 싶어. 그러니까 최대 50%까지 하지 않으려면은 그 대신에 옥상에 3분의 2, 그러니까 3분의 2에 해당하는 만큼을 옥상에 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죠. 만약에요,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자, 계산하기 편하게, 뭐 이렇게 많이 하지 않지만, 여기다가 적용을 해야 된다, 가정합니다. 그냥, 만약에 100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제곱미터 해야 된다, 가정하자고요. 하면 돼, 적용하면 돼, 여기다. 그런데 나 여기 안 하고, 나 여기 땅 쓰고 싶어. 그래도 50%는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50%부터 해야 되고, 나머지 안 하려면은 50이죠. 안 하려면 여기다 얼마예요? 얘가 3분의 2니까 최소 얼마? 여기다가 75 하면 75 하면 돼요. 75에 3분의 2가 얼마요? 50이잖아, 50.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70으로 하게 되면은 3분의 2인 50만큼 한국으로 봐주는 겁니다. 만약에 옥상에다가 했어. 90에서 90. 90에 3분의 2 얼마예요? 얼마? 60이 아닙니다. 그래도 50이에요, 50. 반은 무조건 해야 돼.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75 이상만 하면 돼. 하는 거, 요거. 그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옥상 부분 적용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의 적용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50%는 초과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공개 공지입니다. 공개 공지. 한마디로 쌍가루 1번의 세 번째 줄에 공토. 공개 공지 공터. 자, 대형마트 가잖아요. 대형마트 가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래 있어요, 도로가. 여기다가 대형마트 들어오면은, 붙여가지고 건물 다 지으면 되는데, 여기다 이렇게 공터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있고.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가 바로 공개 공지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적용도 하고요. 의자 갖다 놓고 한단 말이죠. 예. 이럴 때, 어느 적이냐?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입니다. 일준상준. 다 같이 시작. 일준상준. 그러니까 일반 주거, 준주거입니다. 전용주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상업지역 전부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준공업인데, 전용공업, 일반 공업은 해당하지 않아요. 일준상준. 그러면 일준상준만 되느냐? 아니에요. 4번. 특시 특도시군구가 요 용도지역 말고 다른 용도지역을 도시화의 동그라미 하세요.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면 얼마든지 가능은 해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일준상준도. 다 같이 시작. 일준상준도. 다시 한번 시작. 일준상준도. 쌍가리 2번. 설치 대상 건축물이 뭐냐? 대형 건축물입니다. 일종의 그 박스 안에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 숙박입니다. 그런데 거기요, 판매시설에서 줄거세요.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바닥 면적이 5천 이상입니다. 5천 이상인데 뭔 제외합니까?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는 것. 3번 설치 면적. 대지 면적의 1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만약에 여기가 대지 면적이 만약 500이다. 그럼 최대 얼마까지? 최대 50 이하까지 빼앗아 갑니다. 빼앗아 가지고 여기다 하는 겁니다. 50 이하. 그래서 최대 10% 이하 범위 내에서 정했는데, 줄거세요. 적용 면적과 그 빼앗아간 그 있죠. 여기 아까 여기 공지에다가 적용 면적과 끝에 매장 문화재의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 공지 등 면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자, 설치 기준 두 번째 줄 줄거세요. 공개 공지 필로티로도 할 수 있습니다. 박스 안에 1번, 2번 묶어서 읽어주시고요. 그러면 내 땅을 빼앗아 갔으니까, 이걸 보세요. 내 땅을 빼앗아 갔으니까 빼앗아 간 만큼 완화시켜 줍니다. 저를 봐요. 우리가 법에 보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내가 요거를 완화시켜 줄게 대신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땅을 빼앗아 가놓고 건폐율 완화한다? 말이 웃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시행령 가서 얘는 빼버리고 뭐만 용적률하고 높이만 완화합니다. 둘 다 1.2배 이하. 그러니까 5층이면 몇 층까지? 6층까지. 그러니까 한 층 더 나오는 겁니다. 뭐가? 주차장이. 그러니까 1번 완화 규정 가로 1번이 법이에요. 법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세 가지를 대통령령으로 완화하라 그 말이에요. 완화했습니다. 그때 박스 안에 바로 건폐율은 빠지고 용적률 1.2배까지, 높이 1.2배까지. 그래서 1.2배 이하가 건폐율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주의하세요. (6번) 공개 공지 활용. 연간 60일 이내 범위 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 행사 열거나
판촉 활동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가다가 백화점이다, 마트 보면은 왜 밖에다가 왜 잡박 깔아놓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연간 60일 이내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제2절. 도로. 도로. 자, 책 보시면 나오죠. 원칙. 뭐가 나오죠? 보행. 플러스. 또. 자동차 통행. 얼마? 4m 이상이에요. 모두 포함해. 그죠? 예정 도로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에요, 이 뜻. 보행, 이거 뭐죠? 인도. 플러스, 이거 뭐죠? 차도. 인도와 차도를 합한 것이 최소 얼마 이상? 4m 이상일 때 건축법상 일단 도로예요, 원칙상.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은요, 가운데 차도가 있죠. 그리고 양쪽 인도이죠. 그러니까 차도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도로법이고, 양쪽이든 한쪽이든 간에 인도를 다 합쳐서 너비를 말할 때는 건축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양쪽, 그 인도는 양쪽 다 있든 한쪽 있든 하여튼 인도 플러스 차도를 합쳐가지고 얼마 이상? 4m 이상이면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도로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두 번째 예외.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은 거기 나오는 것은 바로 쌍거 2번입니다.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 도저히 이 길은 차가 못 가. 그럴 때는 얼마 이상? 3m 이상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차는 못 가도 누구는 간다. 사람은 간다. 차도는 없지만 뭐는 있어야 된다? 인도는 있어야 된다. 인도만 있는 것도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아시겠죠? 또 있어요, 여기. 막다른 도로. 요거 보기 전에 먼저 위에 원칙이 하나 박스 안에 원칙에 1번 국토법이든 도로법이든 사도법이든 다른 법률이 간에 줄 거예요. 법률에 따라 모든 법률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라면 무조건 전부 다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인도 플러스 차도가 들어가요. 만약에 시험에요, 도로법에서만 X, 그죠? 국토법이 되었던, 도로법이 되었던, 사도법이 되었던, 또 다른 법률 되었던 간에 도로로서 지정되고, 신설되고, 그죠? 고시가 된 도로라면 전부 다 뭡니까? 건축법상 도로지. 여러 법률 많잖아요. 하나의 법률에만 한다면 틀리다 그 얘기예요. 2번. 특광 등등등 시도지사가 또는 시군구청장이 줄거세요.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라면 이것도 건축법상 도로이다. 인도 플러스 차도가 4m 이상일 때 예정 도로도 포함이 됩니다. 막다른 도로입니다. 여기 이건 뭐냐? 예비는 일단 하기 전에 잡아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게요. 그러면 인도가 없고 차도만 있는 것, 차도만 있다 가정합시다. 차도만 있는 경우에도 건축법상 도로이다. OX. XX. 인도 플러스 차도 맞습니다. 인도만 맞아요. 차도만 있는 것은 건축법상 도로 아닙니다. 왜? 우리는 건축법상 도로는요, 건물 짓기 위한 건물 짓기. 그러니까 차도에 붙여가지고 건물 못 져요. 반드시 인도 옆에 짓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속도로, 건축법상 도로 아니에요. 자동차 전용도로 아니에요. 왜?
인도가 없기 때문에.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도로법상 도로하고 건축법상 도로의 정의가 같지 않다는 얘기죠. 막다른 도로, 골목에 들어가면 막혔잖아요. 꼭 법인 도망갈 때 도망가다가 에이씨 그러잖아. 그렇죠? 그 막힌 도로죠. 이것이 도로가 2m, 힘사지 말고 하죠. 일단은 길이가 10m 미만일 때, 10m 이상 35m 미만일 때, 그 다음에 35m 이상일 때, 이때 막다른 도로가, 물론 여기는 뭡니까? 예외니까 4m 이상 예외는 얘기하는 거죠. 이때는 2m 이상이면 되고, 얘는 3m 이상이면 되고, 얘는 6m 이상이면 돼요. 10m 미만, 30 미만, 35 미만, 35 이상. 다 같이 시작. 10m 미만, 35 미만, 35 이상. 2 곱하기 3은 6. 2, 3은 6. 아시겠죠? 다 같이 시작. 2, 3은 6. 시작. 2, 3은 6. 왜 몰라? 2 곱하기 3은 뭐라고요? 6이다 그 얘기예요. 2 곱하기 3은 6. 2, 3은 6. 2는 4 하잖아요. 2, 3은 6. 근데 광명시에서는 너무나 참 실력 있고 똑똑해가지고 2 곱하기 3은 6. 다 알아. 저 읍면지역가 왜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안 해. 2, 3은 4 그래. 왜?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안 해서. 어느 지역이? 그래서 읍면지역은 뭐라고요? 4m 이상이라고 말해요. 왜? 공부를 안 해서 2, 3은 4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도시지역은 2, 3은 6.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2, 3은 4. 왜? 공부를 안 해서. 자, 하나만 나오면 쉬었다 할게요. 자, 오른쪽.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이 요거 하나 한번 보십시오. 건축소는 마지막 시간에 할게요. 도로를 지정한다. 폐지한다. 변경한다. 자, 물론 이제 여기 지정. 물론 지정되면 이제 공부하겠죠. 지정 오니까요. 원칙. 반드시 이해관계자의 동의받아라. 두 번째, 예외. 동의받기가 곤란해. 왜? 당사자가 지금 없어. 해외 놀러 갔어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몇십 년 동안 사실상 통로예요. 그때는요, 심의 거쳐서 뭐 한다고요? 그때는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업할 때에, 특히 토지를 할 때에 이런 것들 잘 봐야 됩니다. 특히 전답 등등 같은 경우 중개할 때 막상 가보니까 도로 있더라고요. 도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것만 딱 보고 도로 척 서로도 안 띄보고 띄보니까 맹진 거야. 왜? 그 도로는요 법조 도로가 아니고 그냥 동네 사람들이 댕기다 보니까 그냥 사실상 통로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봤으면 방금 띄워야 됩니다. 띄워본 다음에 그게 도로가 아니면 그건 맹지. 그럴 때 설명해야 됩니다. 설명을. 맹지가 맞다. 하지만 사실 통로이기 때문에 싸게 나온 거다. 언젠가 그 도로가 되면 뛴다. 해주고 살래 안 살래. 너무 하면 안 팔면 안 하면 안 하는 것이고. 아시겠죠? 반드시 그런 것들을요 말로 하지 말고 그런 쓰는 란이 대상물에 쓰는 란이 없으면은 다른 데로 써가지고 항상 확인을 받아놔야 됩니다. 없으면은 써가지고 A4용 치든지 간에 나중에 잘못되면은 다 덩탱했어요. 자, 이럴 때 뭐 한다고요?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죠. 그런데 여기요 폐지와 변경은요 여기 폐지하고 변경은 무조건 뭡니까? 이해관계자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동의. 예외 없어요. 동의 말고 없습니다. 그러면 지정하고 폐지, 변경하고 어딘 게 더 어려워? 그렇죠. 지정은 동의받고 동의가 필요 없으면 시행 같지만 얘는 무조건 동의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를 만드는 건 쉬운데 만든 이후에 폐지나 변경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이 뭐냐? 지정하라. 동의받아라. 다만 밑에 동의받기 아니하고 뭐 한다고요? 심의 거쳐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동의받기 곤란. 2번은 바로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물대고요. 상관 2번 폐지 변경. 무조건 동의 외에 없습니다. 동의. 3번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 대지는 얼마 이상? 줄 거예요. 2m 이상을 반드시 도로에 접하라. 접하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요. 도로에 다 접혀 있지요. 사실 2m만 접혀 있겠습니까? 길게 접혀 있죠. 근데 하필이면 2m일까요? 왜? 하필이면 굳이 도로에. 응? 일반적으로 도로가 이래 있으면은요, 땅이 이래 있다. 그러면 이 길이는요, 2m보다 훨 길 겁니다. 굳이 왜 최소 2m라고 왜 했을까요? 뭐 때문에? 예? 바로 그 뒤에 있는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그럼 내가 뭘 하죠? 여기까지 2m예요? 왜? 명지야. 뭐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설정해야 돼. 뭐를? 지역권. 지역권 설정 시 최소 도로 얼마요? 2m라고 2m 해야 돼요. 이 땅을 사든지 뭐 임대하든 간에 사면 더 좋고. 이건 지역권 설정 때문에 그래요. 최소 규정. 얘가 뭐요? 승역지고 얘가 이제 요역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 규정. 2m는 돼야 사람이 들어가고 이사 갈 때 장롱 들어가고 한다는 규정을 2m로 본 겁니다. 그런데 밑에 보세요. 예외. 다음은 걸어가지 아니하라. 2m 이상 접할 필요가 없다. 재밌어요. 말 표현이 1번.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로 여기가 만약에요. 2m가 안 돼. 1m야. 그러면 여기 말고 다른 곳으로 땅속으로 지하로 들어가고 올라가든 뭐 날아가든 간에 뭔지 모르지만 여기 말고 다른 데 출입할 수 있는 그 무언가 있다면은 관계없다. 그런 말이에요. 말뜻이. 그 뜻이 굳이 풀이하면 2번이 2번. 건축물 주변에 줄 거예요. 광장, 공원, 유원지 등등 있다. 여기는 건축 행위가 불가능하잖아요. 하필이면 저를 보세요. 여기가 이만큼이 여기가 만약에 이만큼 여기가 유원지야, 유원지. 일로 가면 되잖아. 그 뜻이 그 뜻. 어찌 보면 1번과 2번이 연결되는 건데 일단 따로 되어 있습니다. 3번 농막. 농막은 진짜 밭에 전에 농지에 있잖아요. 잠시 농막이 오면 농막이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농기구도 좀 갖다 넣어놓고 어려울 좀 힘들 때 좀 쉬는 공간이잖아요. 그 산골에 무슨 도로가 있어요. 무슨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2m 이상 접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하면 강화 동남이 연면적 2,000 얼마라고요? 2,000 얼마? 2,000 이상인데 공장은 3,000입니다. 뭐라고요? 2,000 공장은 3,000. 맨 끝에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은 접하라. 너 6, 4, 접. 다 같이 시작. 너 6, 4, 접. 한 번 더 시작. 너 6, 4, 접. 너 4, 6접 아닙니다. 너 6, 4, 접인데 중요한 건 뒤에 걸로 틀리게 한 적 없고요. 앞에 거 2,000, 3,000인데 공장자가 들어가면 3,000. 공장자가 안 들어가면 얼마요? 2,000인데 공장자가 들어가고 2,000이라고 잘 나오거든요. 그거 좀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좀 쉬었다가 마지막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마지막 시간에.